올해 1월 20만 원대 그쳤던 삼성전기 주가는 이달 2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주가 수준 10배로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는 AI 반도체 전력 안정화 핵심 부품이죠. 실리콘 캐패시터를 앞세워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최보영 교보증권 리스센터 연구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연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방송이시죠? 네, 첫 방송입니다. 너무 떨려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지를 보다가 네. 우리 최 연구원님 어느 섹터를 커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IT를 커버를 하고 있고 네. 원래 첫 시작은 2차 전지였었는데 2023년부터 반도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커버리지를 IT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원들은 뭐 IT면 2차 전지 아니면 뭐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전 섹터를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각 섹터별로의 차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줄 수 있는 시장에서의 그런 좀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IT 전반적으로. 네. 궁금해서 네, 전공은 문과 쪽이세요, 이과 쪽이세요? 전공은 문돌입니다. 문돌이. 만만치 않죠 공부하시는 네, 거. 너무 이제 기술 변화가 너무 많고 네. 하루에도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 공부하는데도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는 공부가 좋아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제 좀 힘들다. 나이도 먹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를 먹어간다고요?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용어를 공부하는 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네. 게. 그래요. 그렇죠.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이거 삼성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금 기억하는 이 삼성전기 자체적인 어떤 수주 공시는 언제였습니까? 벌써 한 두어 달 됐나? 1조 2천억 정도였던가? 네, 5월 20일에 맞아요. 정확히 그거. 네,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뭐도 있었습니까? 다른 것들은 없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서는 예. 최근에는 이제 IT 조금 차익 실현 그때 금리 인상 기조 나오고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로 장유 횡보하면서 IT도 조금 쉬어가면서 전기도 같이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시기에 네. 뭐 주가를 가지고 그 밸류나 뭐 실적 이런 걸로 다들 썰은 풉니다만 네. 최근에 이 삼성전기 주가에 대해서 최 연구원님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세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ETF 편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ETF나 캡이 씌워져 있고 또 펀드에서도 뭐 작년 연말에 한참 논의됐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제 펀드에 캡이 좀 씌워지고 있다 보니까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수급 리밸런싱 때문에 지난주부터 좀 이런 것들이 수급적인 부담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업황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업황은? 네, 업황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작가님께서도 오늘 삼성전기 할 때 조금 MLCC에 포커싱을 두고서는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MLCC와 기판 사업인데 둘 다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AI 관련된 병목 현상이 MLCC뿐만 아니라 기판에게도 수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 탑티어 플레이어예요. 네. 그래서 예. 네, 국내에서 이런 회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 영역에서 이러한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서 주가를 제외하고 업황만 본다면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이제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삼성전기만 얘기하면은 또 아쉬운 게 LG노텍도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LG노텍도 주가 보니까 올해 한 30만 원 선 아래였다가 지금 어느덧 12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도 MLCC 기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삼성전기는 애플에 관련된 그 이제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은? 네, 만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판 사업을 두 개를 영위하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기랑 예.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동행하는 맞아요. 이유는 기판이라는 그 이제 반도체 때문에. 산업 때문에 같이 이제 물려가고 있고 사실은 가장 탑
기술력이 가장 좋은 업체는 삼성전기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낙수 효과가 LG 이노텍까지도 내려오면서 그러게요. 이노텍까지도 반도체 기판에 있어서의 수혜를 과거에는 못 누리다가 최근에 이제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애플하고 연계돼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 모멘텀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기판 쪽으로 네. 삼성전기랑 동행하는 흐름. 네, 사실은 아직 그 이제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노텍은 적자 수준이 좀 있었었는데 이런 적자가 FCBGA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이제 빅테크 고객사들이 이노텍에다가도 그러면은 혹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물량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해서 전기는 이제 워낙 좋았던 업체가 더 네네.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노텍은 물량이 좀 적었는데 이제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에서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이 LG전자예요. 네. LG전자. 뜬금없이 확 올라갔다 뜬금없이 훅 반토막이 나버렸네. 네. 그것도 2주 사이에. 맞습니다. 네. 이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말은 이제 젠슨왕의 로봇 관련 사업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한번 주가가 확 올랐었고 예.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실 LG전자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밴드에서 항상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랬죠. 저점에 사고 예, 고점에 팔고 예. 이제 밸류에이션 고점에 팔면 저점에 다시 콜을 드리고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오르면 이제 헤지 펀드나 이쪽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숏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로 테마를 확 받다 보니까 숏 스퀴즈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빠지면서 다시 한 20만 원대로 안착하고 있고 어제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주가가 한 3, 4%대씩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납득이 이해가 되네요. 네. 이게 그냥 뭐 젠슨왕 왔다고 개인들이 와 젠슨왕 왔어 LG전자 로봇 만든대 해서 사갖고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결국 숏스퀴즈가 났다는 예, 얘기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다. 네, 그러네요. 예. 예. LG전자 좀 마무리 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됐어요. 예. 조금 더 여기서 첨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예.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다들 주가가 앞으로 행방이 그러게요. 어떻게 될 예. 것인지에 예, 예.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던 과거에 조금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으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LG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제 올랐으니까 좀 이제 애매하지 않나? 다시 예전에 LG전자로 돌아올 거야라고 보지만 저는 조금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젠슨왕의 다음 산업이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전 사업을 오래 하면서 AI 관련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LG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게 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냉각 솔루션인 칠러 같은 냉각 솔루션들을 팔고 있는데 지금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봇도 좋고 AI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좋아서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 저도 이제 프리뷰를 막 쓰고 있는데 네. 2분기 실적 LG전자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숏 스퀴즈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봐서 LG전자 좀 밸류 트레이드에 갇히지 마시고 조금 좀 재평가 받아서 LG전자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그 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까지도 이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시가총 수익도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그 HBM 쪽에서는 원래 이렇게 쌓는 거 적층하고 방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또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거이다 보니까 예. 뭐 내년에 투자가 진행될 거고 사실 로드맵 자체는 2030년까지도 로드맵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정 관련된 주들은 하반기까지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HBM 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HBM이
이제 4가 하반기에 이제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또 이후에 있을 것들도 적층이라든지 HBM에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HBM 관련 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소부장 또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 연구님, 네. 아까 LG전자 해서 네. 커버하시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차피 젠슨왕이 와서 같이 만났던 쪽이고 또 그날 술값도 냈다고 하는 네이버. 네.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커버하는 그 영역은 이후에 아니긴 하지만 후속 뭐가 없네. 제가 커버하는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고 그게 제 기억으로는 뭐 30조에서 40조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조 단위로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조금 레벨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 주가가 제가 뭐 얘기할 그런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2019년에 코로나 랠리 이후로 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까지 이제 쉬고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수급 체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AI 체인지?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는데 19년부터 물려 있던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는 그런 국면이지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찐으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새롭게 받아야 되고 실적도 이제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는 제가 커버하는 영역은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굉장히 많고 좀 어려워요. 뭐 전공정, 후공정 있고. 네. 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TC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해가지고 엄청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어느 쪽이 그 AI 랠리 쪽에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지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부장 말씀드렸고 전공정 장비 투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젠슨왕이 3월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행사에서 얘기를 예. 했을 때 기판 관련된 얘기를 기판. 했습니다. CPU라고 예. 기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병목이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때 기판이 병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까지도 반도체 랠리가 지속됐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GPU였습니다. 네. 그래서 GPU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의 모든 산업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GPU끼리 렉과 렉 관계에 연결을 하는 연결에 대한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마우스 쓰실 때 이런 선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선으로 연결되면 선을 통해서 가는 전기 신호가 전기도가 맞아. 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이걸 기판 안에 회로로 새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 속도도 크고 지금 가장 병목인 부분은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소부장 중에서는 아까도 삼성전기, LG이노텍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소부장까지도 기판 관련된 그런 기술 트렌드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판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네. 있다. 예. 2차 전지도 커버하시죠? 예, 가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죠. 예. 박학 다시 하시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회사입니까? 2차 전지 회사입니까? 사실 바닥에 깔려 있는 기전은 철강이 맞지만 이제 업사이드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변모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참 2020년, 21년, 22년까지도 포홀 엄청 들었는데 맞습니다. 요새 언급하는 컨텐츠도 잘 없고. 네. 근데 이쪽은 이제 어떻게 좀 한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수급이? 수급이 네. 사실 2023년까지만 해도 이제 워낙 큰 수익을 안겨줬고
지금의 반도체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렸던 섹터이다 보니까 2023년까지도 주가가 2024년 이때까지도 주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요청이 간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오면 네.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들 다시 또 세미나를 월별로 체크를 하시다가 뚝 끊긴 게 2025년부터 이제 저를 찾는 분들과 2차 전지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오롯이 EV에만 할당이 되었었다면 지금은 ESS 쪽으로 이제 점점 수요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모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영업 인력들이 거의 다 EV 쪽으로 할당이 돼서 EV에서 막 영업을 했었는데 EV가 너무 영업이 안 되니까 이분들을 다 ESS 쪽으로 바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망연자실하게 ESS 사업을 가서 마케팅을 하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가자마자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ESS 사업이 너무 좋네 하면서 이렇게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갔다. 뽕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ESS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 확실히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아직 실적이 1, 2분기에는 ESS 관련된 실적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언제 실적으로 찍히느냐라는 게 관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1분기 저점으로 2, 3, 4분기로 갈수록 계단식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2024년에 저를 세미나 불러서 체크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정말 본격적으로 분기별 실적을 체크해야 되고 ESS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ESS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려서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좀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나라 ESS 대표적인 기업하면 또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연구원님이 좀 괜찮게 보는 ESS 최선호주 있을까요? 사실 둘 다 좋은데요. 예. 이제 단기적인 실적으로 볼 때는 삼성 SDI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캐파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S나 EV가 바닥을 치고서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정된 캐파에서 타이트하게 이 캐파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3, 4분기부터 바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건 삼성 SDI이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옛날에 EV 시절에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다 보니까 캐파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이것들이 가동률을 올리는 시간이 천천히 걸리다 보니까 이제 3,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찍힐지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오롯이 이 수주장고나 ESS 성장을 누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고, 나는 그렇게까지 오래 못 기다리고 올해 3, 4분기에 이제 수익을 확정 짓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SDI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뭐 최영훈님 뭐 막히는 부분이 없네. 혹시 네. 증권주에 대한 아이디어 있어요? 얘들 왜 이래요? 요즘 돈도 잘 번다는데 네. 증권주 증권주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증권주 ETF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제 연금 계좌로 ETF 증권주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거기 안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올랐던 것들은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수익의 하반기 굉장히 좋을 거고 저희 교보증권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월마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많이 교보증권도 올렸는데 보니까 쭉 갔다가 지금 이루고 있네. 네, 많이 네. 올랐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좀 쏠림이 있다 보니까 쉬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ETF 안에 들어있는 대장주 격이 미래에셋 증권이 이번에 스페이스X 물량을 좀 못 받았던 것들도 그게 조금 이제 그런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증권주는 제가 커버하고 있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내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